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지난주에 이 블랙락이 현물 ETF 신청을 하고 그리고 월가의 공룡들이 연이어서 현물 ETF를 신청을 하면서 가격이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좀 지지부진한 횡보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30K를 두고서 31K와 32K 사이의 저항선을 뚫기 위한 굉장히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과 데이터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금요일 장에서도 1% 이상 하락을 했는데 그 전까지 굉장히 거침없는 상승 랠리를 보였는데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우선 이 러시아의 무장 반란 사태가 우선 일단락되긴 했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 증시나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를 투자자들이 좀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동안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랠리가 크게 지속이 됐는데 이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그리고 지금 파월이 28, 29일에 연설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이제 잠깐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빅테크들 위주로 굉장히 크게 빠졌습니다. 그만큼 많이 오른 만큼 많이 빠진 모습들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막 지난주까지는 13거래일 연속으로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어제는 가장 많이 빠진 6% 이상 빠졌고요. 구글도 3.27, 메타도 3.5, 굉장히 큰 회사들이 거기다가 엔비디아도 3.74까지 빠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많이 오른 만큼 차익 실현 물량들도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의 단기적인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러시아 무장 반란이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가 전장의 추이와 그리고 원자재 가격에 미칠 영향들이 불확실성으로 지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졌고 그 부분들이 증시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8일과 29일에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유럽 포럼에 참석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또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일에는 PC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까지 이제 시장은 좀 더 확인을 하고 안전하게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이 되면서 시장의 어떤 상승을 이제 견인할 만한 재료는 좀 많이 부재하게 된 거죠. 많이 써먹었잖아요, 이미. 네, 그러면서 지금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랠리 이후에 차익 실현이 이제 나왔던 겁니다. 자, 다음 달에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금 어제부터 더 상승을 해서요. 지금 거의 75%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암호화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금주에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코인텔레그래프에서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 이제 30K를 지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역에서 이걸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하락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큰 흐름의 추세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월 28일, 29일 유럽 포럼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30일 미국 PC 발표, 그리고 6월 29일에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조정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가 지금 계속 탐욕 단계에 있는데 중립으로 전환되는지의 여부가 지금 이번 주에 좀 봐야 될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사실은 30K를 경계로 해서 거의 횡보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0.67% 하락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알트코인들의 하락폭은 더 컸습니다. 이더리움은 2.17, 그리고 리플 2.35%, 그리고 도지코인이나 라이트코인도 대부분 다 전반적으로 알트코인들이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지금 비트코인과 지금 테크주들, 나스닥주, 나스닥 100 주식들과의 어떤 상관관계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네, 연초에는 60%를 넘어섰는데 지금 거의 3%대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하락했기 때문에 또 상승을 했고요. 지금 51.7%입니다. 거의 52%에 육박하고 있고 늘 강조드리지만 굉장히 높은 수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 같은 경우도 어제 가격이 소폭 하락을 했지만 오히려 4단계 상승을 해서 59로 이 그리드의 단계, 탐욕의 단계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CVD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파이어 차트를 먼저 보시면요. 지금 하단에 매수벽을 보시면은 뚜렷한 매수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매도세들이 어떻게든 이 구간들의 어떤 상승들을 막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이 매수세, 불리시한 세력들은 여기서 가격이 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희미하게 만들어지는 이 매수벽들, 뭐 28K라든지 아니면 저 하단 좀 있는 그런 매수벽들이 있고, 이 구간에서는 매수벽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죠. 반면에 매도벽은 굉장히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31K에서 지금 매도벽이 뚜렷하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32K에서는 가장 뚜렷한 단계의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간을요, 이 베어리시한 세력들이 막기 위해서 지금 사력을 다하고 있고, 이 구간을 뚫기 위해서 서로 간에 이제 계속해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래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면,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지금 큰 물량으로 진입을 한 이후에 조금씩 부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매도 이후에 좀 텀을 길게 가지고 가면서 이 시장의 상황들을 좀 지켜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지금 보라색 고래 같은 경우도 꾸준히 지금 매입량을 늘렸고, 지금은 조금씩 부분 매도와 부분 매입을 반복을 하면서 사실상 지금 관망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고래들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꾸준히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차익을 실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빨간 고래가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어떤 시장의 상승을 견인해 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물량을 계속 털어내다가, 자, 이 구간부터 조금씩 지금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지는 내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쉐어스의 주간 자금 흐름 보고서를 보면은 이 지지난주까지는 계속해서 순유출이 기록이 됐습니다. 무려 8주 연속으로 순유출을 기록했는데, 이제 9주 만에 순유입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크게 순유입이 됐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1억 9,900만 달러가 유입이 된 겁니다. 그 중에서 비트코인 투자 상품에 1억 8,700만 달러, 압도적이죠. 그리고 이더리움 상품에는 780만 달러가 순유입이 됐습니다. 자, 이 요인은 모두가 짐작하시겠지만 블랙록이나 위즘트리 같은 대형 금융사들이 지금 현물 ETF를 신청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어떤 투자 심리를 가지게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보시면 이 가격 퍼포먼스도 지금 주간 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파란색인데, 지금 올해 들어서 세 번째로 큰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 시장의 상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룩인투 비트코인에서 제공하는 R 호드 레이시오라고 하는 지표인데요. 자, 이건 어떤 지표냐 하면 특정 연령대에서 코인의 실현 가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손바뀜이 일어난, 이동이 일어난 때 이 가치들을 비교를 하는 건데, 1주 밴드와 1, 2년 밴드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숏텀 홀더들과 롱텀 홀더들의 이 밴드를 비교를 해서 환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주 가치가 1, 2년보다 훨씬 높으면 어떤 신호일까요? 네, 시장이 굉장히 과열되고 있다라는 신호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수치가 지금 여기서 바닥을 찍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이 얘기는 원래는 장기 보유자들, 2022년 말까지만 해도 이 장기 보유자들이 중심이 된 자산이었지만, 이제는 어떤 트레이더들이나 단기 홀더들이 계속해서 개입을 해서 더 광범위한 어떤 주류의 어떤 거래 투자 자산으로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쭉 상승을 해서 가격이 같이 동반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지금 이 흐름들이 이어지게 되면 아마도 지금 뭐 가능성으로 봤을 때 가격이 좀 이렇게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가 굉장히 왕성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장기 보유 물량들도 계속해서 단기 보유 물량들에게 손바뀜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이 장기 보유 홀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기 투자자들의 유입은요, 지금 장기 홀더들이 굳건한 상황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유동성을 늘리고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고래 수가 계속해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어떤 고래 숫자를 보면은 뭐 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지금 2021년에 가장 많았을 때가 2169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1672로 줄었죠. 지금 23%가 감소를 한 겁니다.
자, 이런 감소는요, 뭐 여러 가지의 영향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래 감소는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냐면은 이제 고래가 비트코인 가격을 마음대로 조작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광범위하게 분산이 되기 때문에 여러 플레이어들이 이 시장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더 하락할 경우에 어떤 포지션을 청산하기도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고래의 수 감소는요, 비트코인 시장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렇게 성숙할수록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수치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요.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가격이 검은색이 가격인데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최소 1년 동안 비활성 상태인 이 비트코인 공급량도 매일매일 최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노란색을 보시면 이것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자, 이 얘기는 앞서 했던 것과 비슷한 논리입니다.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지만 장기 홀더들의 굳건함은 같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중에서 이 비트코인 비중도 11.7%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2017년 12월 21일 이후로 지금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 역시 어떤 장기 호들러들이 굳건하게 이 비트코인을 지키고 있다. 동일한 해석이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계속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지역별로 어떤 순유입의 어떤 분포들을 볼 수 있는 건데요. 지금 계속해서 미국이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 월가가 이 시장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30일 동안의 어떤 현황들을 보면은 지금 아시아에서 더 많이 지금 매입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제 마커스 틸렌의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그것과는 조금 반대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 이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의 정확한 데이터를 봤을 때는 아시아에서 더 많은 매입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시장에서의 암호화폐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도 굉장히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악정도 지금 주말을 거치면서 지금 110억 달러가 넘는 지금 수준으로 지금 증가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지난 5월에 테라가 붕괴된 이후에 최고로 높은 수준입니다. 자, 이 미결제 악정 증가는요, 시장으로 이 신규 자금 유입이나 아니면 기존 참여자들의 자금 할당이 확대되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미결제 악정이 이제 증가하는 것도 시장 분위기와 가격 추세에서 좀 강세가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이번에는 이더리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크립토컨트 주규영 대표의 트위터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이 이더리움 2.0의 스테이킹 비율이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승의 흐름들이 더 가팔라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더리움 공급량의 20%가 스테이킹 되어 있고 최근 2달 동안에 5% 급등을 했는데, 자, 이렇게 스테이킹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다는 것은 고래들이 이 현재의 가격을 저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시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조만간에 이더리움의 어떤 가격에도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이 암호화폐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가격이 지지부진하다가 상승할 때는 갑자기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죠. 이 가격이 이렇게 완만하게 잘 흘러가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도요, 지금 현재 가격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마켓 메이커들이 갑자기 이렇게 큰 물량을 갖다가 매입을 하거나 그런 움직임들을 볼 때는 가격이 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되는 시그널들도 있어요. 지금 크립토컨트 자료를 보면은 비트코인의 거래소 유입 평균이 이 지난 하루 동안에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투자자들이 이 거래 플랫폼에다가 이제 보내는 금액을 늘렸다라는 건데, 이런 추세들은 투자자들이 어떤 대량의 매도에 참여하기 위한 신호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이걸 뭐 굉장히 좀 단순하게 해석하긴 그렇지만 이 정도로 급등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그런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단기 조정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뭐 다른 방법으로 어떤 퍼드를 조성하기 위한 방법이나 이렇게 다르게 활용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인투 더 블록 자료를 또 보시면은 지금 3만 달러 인근에서 매수자가 지금 100만 명 정도로 지금 추산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금 다른 구간들에 비해서 굉장히 물량이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가격보다 약간 높은 가격대에서 지금 매수한 구매자가 1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는 거는 이 구간이 잠재적인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비트코인이 31.2 그러니까 31K를 갖다가 좀 돌파를 하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 잠재적인 매도세도 역시 완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무사히 통과하면은 또 그 구간이 지지의 영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중요한 뉴스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홍콩 상하이은행이요. 홍콩 거래소에 상장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에게 거래를 허용했다라고 첫 허용 사례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고, 이게 이 시장의 큰 호재라고 해석이 되었는데, 지금 이게 뭐 사실은 맞지만 거래가 가능한 건 맞는데 이게 최근 이슈가 아니라 사실은 거의 뭐 작년 말에서 올해 초순 이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좋으면 호재 뉴스가 막 연이어 터져 나오는데, 좀 과장된 뉴스 그리고 사실이 아닌 뉴스들도 지금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시기적으로 그렇더라도 지금 홍콩이 굉장히 이 시장에 크게 우호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 배후에 중국이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변함이 없는 겁니다. 자, 바이낸스가 계속해서 SEC가 언론 플레이를 해서 본인들을 향한 잘못된 정보를 양산하고 본인들의 영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금지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법원이 지금 거부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미국 금융 당국이 어떤 스탠스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억만장자 투자자이고 굉장히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인 폴 튜더 존스가 지금 SEC 규제가 비트코인 가격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주목했던 부분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정 자산을 이렇게 오랫동안 보유한 적이 없었다. 네, 지금 폴 튜더 존스는 굉장히 유명한 시장의 마법사들이라고 하는 책에도 나오는 세계적인 트레이더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인데, 그럼에도 이 비트코인을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어떤 이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소액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할 예정이다. 자, 그러면서 인간이 공급을 조정할 수 없는 유일한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현물 ETF 신청이 줄을 이을 텐데요. 한번 실패해본 회사들이 계속해서 지금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퍼스트러스트부터 바네크, 글로벌엑스, 그리고 피델리티도 이제 등판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찰스 슈왑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피델리티와 찰스 슈왑 같은 경우는 시타델과 더불어서 이 EDXM 거래소를 만든 가장 주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에서도요, 지금 블랙록의 이 BTC ETF 신청은 기관 투자자의 크립토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뜻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신청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의 CEO는요, 이 단연간의 비트코인 강세장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블랙락의 현물 ETF 신청으로 새 암호화폐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자산 가격 외에도 관련 기업이나 간신 기업들의 기업 공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지금 오랫동안 암호화폐 관련 주식 지수가 100% 이상 상승한 것을 감안했을 때 더 많은 상장 기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자, 그런데 좀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물 ETF가 무조건 승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암호화폐 전문가들과 그리고 월가의 어떤 전문가들이 그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그 지점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올해나 내년에 만약에 좀 삐걱대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현물 ETF 신청은 이루어질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승인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인 부분과 장기적인 부분을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 기술적인 분석을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하락세가 공격적으로 31K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재 30K 아래로도 내려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매수와 매도가 굉장히 호각지세로 지금 서로 티키타카를 하고 있는 건데, 현재 31K의 오버헤드 저항 근처에서 이 20일 EMA와 지금 과매수 영역 근처의 상대 강도 지수를 봤을 때는 여전히 상승세 움직임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래서 만약에 이 불리시한 세력들이 31K와 31.5K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이 저항선 위로 가격을 끌어올릴 수만 있으면 상승세의 다음 구간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2.4K까지는 약간의 저항이 있지만 그래도 이 31K를 뚫어내면은 그 구간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고 32.4를 뚫게 되면은 40K까지는 조금 더 무난하게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가격도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지난 며칠 동안에 1936달러에서 1861달러 사이에서 이 좁은 범위에서 계속 거래가 일어났는데 지금 이 이더리움 역시도 22EMA와 플러스 영역의 RSI로 봤을 때 매수세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격을 1936달러 이상으로 올리면 심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수준인 2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걸 넘어서면은 다음으로 2200달러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베어리시한 세력들이 막는다면 이 가격을 중요한 지지선인 1861달러 아래로 끌어내려야 되고 물론 현재의 추세로는 쉽지 않지만 만약에 끌어내리게 되면은 1700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